작은 집안에서 5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온몸에 난 베인 자국들과 함께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은 어른부터 겨우 5살의 무고한 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가족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학살의 잔혹함에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범인의 정체였습니다. 왕아이펑,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는 이 남자가 바로 이 가족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범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품고 있던 원한이 아버지의 죽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무엇이 왕아이펑을 이렇게 냉혈한 살인마로 만들었을까요? 그 불쌍한 가족은 과거 그의 아버지의 죽음과 무슨 연관이 있었던 걸까요? 저희와 함께 이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파헤쳐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더 많은 흥미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6월 9일) 이른 아침, 허난성 상구시 왕노우 마을에서 왕노인은 평소처럼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막 논두렁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한 인형이 뒤에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마을에서 악명 높은 불량배 왕지 아옌이었습니다. 왕노인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기도 전에 왕지 아옌은 손에 든 곡괭이를 높이 들고 그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하고 기습적인 공격에 왕노인은 대응할 새도 없이 쓰러졌습니다.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는 마르지 않은 땅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왕노인이 논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은 그로부터 한참 후였습니다. 그들은 급히 왕노인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왕노인은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그들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그들이 질문을 꺼내기도 전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왕지 아옌의 죄를 강력히 고발했습니다. 이처럼 격렬한 반응에 수사팀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왕지 아옌이 마을 사람들과 원한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을 신문하자 경찰은 왕지 아옌과 피해자 사이의 깊은 갈등을 포함해 사건의 전말을 서서히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왕지 아옌은 왕노우 마을 기준으로 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특히 그의 삼촌은 마을에서 간부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릴 때부터 아무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간 후로 왕지 아옌은 친구들과 자주 싸움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을 괴롭히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학교 측은 결국 그에게 퇴학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받고도 그는 반성하기는커녕 학교에 다니는 것이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류치는 아들이 문제아라는 것을 알면서도 꾸짖기는커녕 무조건 감싸주기만 했습니다. 왕지 아옌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그를 옹호했으며 심지어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아들은 결코 잘못한 적이 없었고 오직 그의 주변 사람들이 잘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지나친 보호로 인해 왕지 아얀은 점점 더 폭력적인 길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왕지 아옌과 어울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차츰 그는 마을 전체가 증오하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맞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왜 평범하고 선량한 농부였던 왕노인과 원한을 맺게 된 걸까요? 알고 보니 왕노인은 은퇴 전까지 마을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엄격한 성격으로 잘못된 행동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왕지 아이는 초등학교 때 왕 선생님의 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적인 아이들과는 달리 고집이 세고 선생님의 말에 늘 반항했습니다. 엄격한 사람인 왕노인은 왕지 아이의 태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너무나도 고집이 세고 말을 듣지 않자 그는 왕지 아이의 손바닥을 자로 때리며 훈계했습니다. 비록 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작은 처벌에 불과했지만 앙심이 깊은 성격의 왕지 아이는
그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그 일을 마음속에 담아두었고 언제나 왕 노인에 대한 원한을 품었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마을의 한 장애인을 괴롭히던 중 왕지아예는 또다시 왕 노인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왕 노인의 등장에 분노한 그는 크게 언쟁을 벌였고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왕지아옌의 왕 노인에 대한 원한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6월 9일 그는 마을 들판에서 왕 노인을 살해했습니다. 불쌍한 농부의 죽음은 순식간에 왕노우 마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사건은 결코 오래 숨길 수 없었고 왕지 아이엔에게도 도망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그는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 노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고 곧 그의 아들 왕아이펑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비보를 접한 왕아이펑은 순간 얼어붙었지만 이내 격렬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노쇠하지만 자애로웠던 아버지의 모습은 이제 차가운 시신으로 남았고 그 광경은 왕아이펑의 가슴에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왕아이펑은 결코 원한을 쉽게 잊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곧바로 가장 이른 시간에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형이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참한 광경을 본 하이펑은 형을 와락 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형제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슬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조문을 온 것이 아니라 가족을 돕기 위해 손을 보탰습니다. 위로의 말들 속에서 그들은 왕아이펑에게 사건의 전말을 모두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왕지 아이엔에게 무참히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왕아이펑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날 밤 형과 함께 아버지의 관 옆을 지키던 왕아이펑은 조용히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잘 알았지만 형에게는 가족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왕아이펑은 아버지의 복수를 반드시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핑계를 대고 아버지의 영정을 떠났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서자 그는 구석에 먼지가 쌓인 낡은 곡괭이와 날카로운 식칼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왕아이펑은 두 무기를 손에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왕지 아이엔의 집 앞에 다다랐을 때 그는 마당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왕지 아이엔의 아버지의 목소리였으며 분노에 찬 어조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교사가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죽어 마땅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기의 참말에 왕아이펑의 분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폭발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는 힘껏 발로 왕시집의 문을 걷어찼습니다. 망설임 없이 왕아이펑은 손에 든 식칼을 높이 들고 아버지의 죽음을 조롱한 남자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날카로운 칼날이 그의 몸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왕지 아이엔의 아버지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른 채 휘청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눈앞에 참혹한 광경에 왕지 아이엔의 가족들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가족 모두 너무 무서워서 도망갈 방법을 찾아 사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왕아이펑의 눈에는 그들 모두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손에 든 칼을 더욱 세게 쥐며 분노로 붉어진 눈동자를 번뜩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이 집안에서는 살아남을 자가 없다 라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는 무자비하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자는 누구든 망설임 없이 날카로운 칼날을 꽂아 넣었습니다. 비명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지만 잠시 후 그 소리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적막한 공간에 어린아이의 여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왕아이펑은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았고 곧 그것이 왕지아엔의 5살짜리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에게 도망치거나 도움을 청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는 곡괭이를 휘둘러 아이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날 밤 왕지아엔이 체포되어 집에 없었던 것을 제외하면 집에는 5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피범벅이 된 채로 쓰러져 더 이상 살아있는 자는 없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것은 왕지아엔의 어머니인 류친이 그날 밤 집에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친정에 다녀오던 중이었고 불과 하룻밤 사이에 온 가족이 몰살당한 것도 모른 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류친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문을 여는 순간 참혹한 광경에 얼어붙었습니다. 피가 이곳저곳에 튀어 있었고 거실 중앙에는 5구의 시신이 피바다 위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류친은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의 가족 5명 모두가 이미 수시간 전에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살인사건에 대해 알렸을 때 마을 사람들은 왕지아엔의 가족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 노인의 죽음과는 달리 왕지아엔의 가족에 대한 참극은 온 마을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모두가 웅성거렸지만 그것은 슬픔이나 애도가 아니라 마치 이미 예고된 결말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왕지아엔은 여전히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었고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비로소 가족이 모두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왕지아엔은 자신이 완전히 무력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늘 오만하고 남들 위해 군림하고자 했던 그는 이제 잔혹한 현실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이 각 집을 돌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도 왕씨 집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듣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발짝 떨어진 이웃들마저 모두 정보를 제공하기를 거부하자 경찰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극도로 혼란스러웠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잔혹한 참극이 벌어지는 동안 아무도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모두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사건의 모든 단서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끊어놓은 듯 완전히 막혀 있었고 경찰은 그야말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차례 신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피하는 태도를 유지했고 어떤 사람들은 사건 이야기가 나오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 누구도 증언에 나서지 않았고 경찰의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유의미한 진술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막다른 길에 다다른 듯 보일 때 뜻밖의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경찰들은 포기하지 않고 마을의 집집마다 방문하며 목격자의 진술을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고개를 젓거나 불신 가득한 시선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왕지아엔의 집 맞은편에 위치한 작은 집 앞에서 한 소년이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는 5, 6살쯤 된 남자아이가 혼자 서서 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5에서 6살 정도로 보이는 그 소년은 경찰을 보자 천진난만한 눈빛으로 왕지아엔의 집을 가리켰습니다. 어린 목소리로 그는 경찰 아저씨, 어젯밤 저기서 엄청난 소리가 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한마디가 사건 현장의 긴장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경찰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곧바로 소년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보거나 고개를 돌려 못 들은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숨에 눈치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단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경찰은 즉시 소년에게 다가가 자세히 물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던지기도 전에
소년의 할아버지가 급히 달려와 손자를 끌어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경찰은 마을 사람들이 확실히 중요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반응을 본 경찰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노인에게 계속 질문을 했지만 그 노인은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그 집에 대해 증언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나쁜 사람들 뿐인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니 오히려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주한 것이 단순한 학살 사건이 아니라 이 마을에서 수년 동안 이어져 온 갈등과 증오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왕지 아엔에 대한 기록이 신속하게 뒤져졌고 그의 과거는 온갖 깡패짓과 오만한 행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약자를 괴롭히는 것을 즐길 뿐만 아니라 삼촌의 세력을 등에 업고 여기저기서 악행을 저지르며 많은 원한을 샀습니다. 그러나 왕지 아이에는 악행을 저지른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부터 친척들까지 왕씨 집안 사람들은 탐욕과 폭력, 그리고 남을 깔보는 태도로 인해 마을 사람들에게 증오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가족에게 비극이 닥쳤을 때 마을 사람들은 슬퍼하기는커녕 그것을 마땅한 벌로 여겼습니다. 경찰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단순히 범인을 추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왕씨 집안을 이 지경으로 몰고 간 복잡한 인간관계를 파헤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전략을 바꿔 사건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마을 내의 갈등에 대해서도 집중했습니다. 조사 결과 많은 사람들이 왕지 아이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으며 일부 가정은 땅이나 재산을 빼앗겼고 심지어 최소 2건의 소송이 있었지만 모두 무마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용의자 명단이 확대되어 왕씨 집안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까지 포함되었습니다. 현장 흔적을 면밀히 검토하고 범행 수법과 흉기에서 나온 지문을 분석한 결과 경찰은 범인이 왕아이 펑이라는 사실을 신속히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체포 영장이 발부된 순간 그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왕아이 펑은 범행 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그날 밤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가 너무 멀리 도주할 위험을 인지한 경찰은 즉시 추적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그의 정보를 모든 검문소에 전달하고 주요 도로와 버스터미널, 항구를 철저히 감시하며 인근 지역의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사소한 단서까지도 추적했습니다. 범행 후 왕아이 펑은 도망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그는 짐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는 등 온갖 힘든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발각될까 두려워 그는 대화를 자제하고 항상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9해 동안의 도피 생활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그를 점점 지치게 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왕아이 펑은 결국 자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자수했지만 그가 저지른 범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5명을 살해했으며 중국법에 따르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재판에서 왕아이 펑에게 사형이 선고되었고 이로써 피로 얼룩진 복수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